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프린트 보고 진도나가죠. 자, 1번부터 보시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이 현존하더라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그 1번이 이제 뭘 꼬드기는 거냐면 과실을 취득한 사람이 청구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필요비나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고요. 2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번 틀렸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없고요. 3번,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자, 선의의 타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전부 배상이고 현존이익 배상은 선의의 자주 점유자죠. 틀렸고 4번, 어떤 기계장치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실제로 가동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경우라도 그 기계장치의 계속적인 사용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의 교체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틀렸죠. 4번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기계를 가동해서 이득을 얻었다면 과실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럼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적인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5번,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5번은 옳은 지문이죠. 선의면서 자주면 현존이익 배상. 자, 2번, 갑은 을의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25년간 점유하여 오고 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일단 취득 시효 기간 20년이 만료가 됐으니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죠. 2번, 갑이 점유한 때로부터 21년이 경과한 때에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을이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취득시효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물어보면 뭘 확인하시라고 했냐면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죠. 그럼 얘는 지금 알지 못하고 팔았다고 했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번 정답 틀렸고요. 3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갑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갑이 그 건물에 대하여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지만 뭘 했다는 거예요? 점유하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4번, 갑이 점유한 때로부터 21년이 경과한 때에 을이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 명인이 바뀌었을 때 그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뭘 확인하시라고 했냐면 언제 바뀌었느냐. 완성 전에 바뀌었다면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완성 후에 바뀐 거면 대항할 수 없죠. 근데 언제 바뀌었대요? 완성 후 21년이 경과한 때 완성 후에 바뀌었으니까 얘한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5번, 갑이 을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청구한 후에 을이 병에게 이 건물을 매매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병이 을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적극 가담했단 말 나와 있죠? 그럼 반사회적 무효니까 자기 상대방 을을 대위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2번이었고요. 3번,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료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부합 판례고. 2번, 건물 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자, 임차인이 설치한 벽걸이 에어컨은 독립성이 있죠. 그럼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3번,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렇죠? 근데 비교했던 건 수목이 아니라 농작물. 그러니까 농작물의 경우에는 권한이 없어도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요. 경작자 것이 되죠. 4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원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면 둘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소유자가 돼요?
부동산. 그러니까 만약에 동산과 동산이 부합이 되면 누가 소유자가 돼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취득을 하고요. 예. 근데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라는 거죠. 5번 타인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그렇죠. 경작자 소유가 되고 틀린 질문은 그럼 4번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 공유부터 보실 차례인데 교재 보시면 309쪽입니다. 309쪽에 공유. 앞에 부분은 기초적인 개념들이 나오죠. 조문에 보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공유를 한다. 그러니까 공유라는 것은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명에서 나눠 갖는 것을 공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개의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이 하나만 있는 거니까 이건 일물일권주의에 부합하게 되고 공유가 성립되는 모습은 합의로 성립할 수도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법률 규정으로 성립할 수도 있죠.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건 좀 전에 우리 뭐 봤어요? 부합에서 동산과 동산이 부합이 되면 원칙은 누가 소유자가 돼요? 주된 동산. 그러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이 공유는 법률 행위로 공유가 되는 게 아니라 뭘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또 매장물 발견도 마찬가지죠. 남의 토지에서 또는 남의 물건에서 매장물을 발견하면 발견자와 그 소유자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절반씩 공유한다.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가 되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누구 거예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이 되죠. 그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로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지분 나오죠. 263조 보시면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용은 지분 비율로 전부를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집합건물법 공부할 때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 부분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어요? 용도에 따라 쓰는데 일반 민법에서는 지분 비율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밑에 판례 나와 있는데 간단한 판례였죠.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의 지분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만약에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의 지분이 다를 때 내부적으로는 실제 지분이 중요해요. 등기부상 지분이 중요해요. 실제 지분이고 근데 외부적으로는 당연히 등기된 대로 할 수밖에 없죠. 대외적으로는 등기 지분.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지분의 내용이 나오는데 지분의 처분 주장이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억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공유자 사이에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하나 등기할 수 없으며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있는데 문제는 그게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데 등기법상 등기가 안 된다고 돼 있죠.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랑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있죠.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등기하면 그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을병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떤 특약을 했냐면 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자.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특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근데 유효한데 이게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가 되지 않아요. 그럼 등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채권적인 효력만이 있다. 그러니까 채권적 효력만이 있다는 것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했다. 근데 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이랑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지분 처분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요 지분을 처분하지 말자는 거고 공유물 분할 금지라는 걸 이건 쪼개지 말자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두 가지 약속을 모두 다 했고 등기 가능한 것은 등기까지 마쳤어요. 근데 이 병이 돈이 필요해서 약속을 어기고 A한테 3분의 1의 지분을 처분했다. 그러면 이 A라는 제3자, 이 사람은 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분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다만 이 등기가 안 되니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제3자니까 유효하게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얘가 팔아버렸다면 얘는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럼 얘네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제3자는 유효하게 지분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공유자는 누가 공유자예요? A랑 갑이랑 을이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지분을 사서 들어온 사람이 갑과 을에게 야, 이 공유물 분할하자라고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이거 살 때 이미 분할금지 특약이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어서 몇 년 몇 월까지는 분할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분 처분금지 특약이랑 분할금지 특약은 다른 거니까 그 점 오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니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공유물의 사용수익인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고 지분 비율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끝에서 둘째 줄이 나오죠. 따라서 공유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지분이 얼만큼 되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분의 탄력성이죠.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러면 그 지분은 누구한테 가냐면 다른 공유자에게. 일단 국가에 귀속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데 두 번째로 조심하실 점은 균등하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귀속돼요? 각 지분 비율로.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귀속이 된다. 받으시고. 근데 우리가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국가에 귀속되죠. 그렇죠? 대지권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까지. 왜 그런다고 했어요? 일체성 때문에. 그러니까 대지권과 전유 부분은 분리 처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뭘로? 오로지 뭐로만? 오로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되고. 그러니까 구별하실 점이 집합건물법상의 공용 부분 있죠. 공용 부분 지분만 분리 처분돼야 안 돼요?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라고 하면 복도, 계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분리 처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전원이 동의해도 안 되는 거고 대지권의 경우에는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뭘로는 가능하다고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는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집합 건물이 있는데 201호에 갑이 사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민법 규정에 따르면 얘는 지금 201호는 전유 부분이잖아요. 전유 부분은 공유하고 있어요? 단독 소유예요? 단독 소유예요. 그럼 단독 소유하다가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다가 사망했다. 상속인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면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국가로 가는 거죠.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거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닌데 1058조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이 돼요. 근데 이 갑은 전유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지권도 있잖아요. 그럼 이 대지권은 갑이 단독 소유해요?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는 거예요? 대지권은 공유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법 지금 보신 지분의 탄력성을 적용하면 이 공유하는 대지권은 누가 갖는다는 거야? 민법에 따르면. 그렇죠. 각 부분 소유자가 지분 비율로 쪼개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유 부분은 국가로 가고 대지권은 다른 소유자가 가져가고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이 일체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국가로 귀속을 시킨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공유 지분의 폭이 나오죠. 공유 지분의 폭이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그렇죠. 뭐니까? 법률행위니까. 그래서
공유지분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등기해야 된다. 여기서 이거 포기인데 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다른 공유자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한물권을 포기한다. 예를 들어 제가 지상권자인데 지상권을 포기해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한테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상대방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죄포 할 때 이 포기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포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번은 새로 나온 판례, 최근 판례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3번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죠. 앞부분도 가끔 지문으로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 공유자 사이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건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가 필요한 거죠. 이거 항상 조심하시라고 한 건 처분뿐만 아니라 변경의 경우에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공유물의 관리 보존이죠. 그래서 공유물의 관리 보존에서 뭐 거의 출제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보존 행위를 보시면, 그러니까 보존 행위라는 것은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보존 행위는 누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존 행위라는 것은 자신의 지분권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야지, 만약에 타인 지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건 보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보존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자기 지분권의 침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지분은 아무런 피해가 없고 다른 사람 지분만 침해가 있었다면 그때는 보존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갑의 지분이 병에게 원인 없이 2분의 1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러자 이 을이 병을 상대로 보존 행위로서 그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한 사건이죠. 그러면 을이 병에게 그 원인 무효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보존 행위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을은 얘한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자기 지분권에 근거한 게 아니라 누구 지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보존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재 갑의 지분이 병에게 잘못되어 등기가 넘어갔다면 을의 지분은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존행위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효등기 말소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판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 명의로 됐냐면 제3자 명의로 무효등기가 된 경우와, 두 번째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으로 무효등기가 된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얼만큼의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근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그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유효한 등기니까 이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판례를 보면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지분 등기를 모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데 갑과 을이 함께 해야 돼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건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얼만큼의 말소냐면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이 병이라는 사람은 지분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얘는 제3자잖아요. 그럼 얘는 아무런 지분도 없는 거니까 당연히 전부 말소를 구하는 거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공유자인 갑이 을의 지분까지 얘가 전부 등기했대요. 그러면 이 을이 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할 때 전부 말소하라라고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도 얼만큼 있으니까.
그럼 이 등기 중에서 2분의 1 지분만큼은 유효한 등기니까 이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이 판례랑 이 판례는 계속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제3자 명의로 된 건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 앞으로 된 건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소수지분권자가 목적물을 배타적 점유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타적 점유하려면 지분이 최소한 과반수는 돼야죠. 근데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중요한 판례였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이것을 보존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전부가 아니라 얼마큼만? 지분 범위죠. 공유에서 부당이득 손해배상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분 범위. 자, 이 판례는 이거였어요. 판례를 보면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과 병이 각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합니다. 근데 3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이 목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지분권자 병이 야, 네가 뭔데 그거 단독으로 점유하냐라고 하면서 갑을 상대로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죠. 우리 판례는 이것을 보존행위로 본다라고 했어요. 보존행위. 보존행위니까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리고 얼만큼의 인도냐면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각종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판례인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많이 물어보는 게 병이 갑에게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과 함께 해야 한다. OX예요. 틀리죠. 과반수가 돼야 하는 게 아니라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또 병이 갑에게 인도를 청구할 때는 갑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OX예요. 틀려요. 갑의 지분을 제외하고 인도 청구한다는 게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전부에 미치니까 얼만큼의 인도냐면 전부의 인도. 자, 요 그림 보면 갑이랑 을이랑 공유하는데 갑의 지분이 원인 없이 병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을의 지분이 침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보존행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 그림을 보면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데 병이라는 제3자가 등기를 다 했어요. 을의 지분이 침해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보존행위 하는 거야. 또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를 모두 했다면 역시 을의 지분이 침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존행위 하는 거죠. 다만 얘 지분은 유효하니까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갑을 병이 공유하는데 갑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병의 지분이 침해돼야 안 돼? 되죠. 얘 지분도 전부에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 한다는 거예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존행위에서 출제되는 판례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관리행위죠. 관리행위. 그러니까 관리행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관리행위의 의의. 관리행위란 변경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이용 계량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용 계량인데 그게 어디에 이르러서는 안 되냐면 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공유물을 변경하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요 관리행위라는 것은 지분에 얼마가 있으면 되냐면 과반수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판례 뭐 있었냐면 공유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죠. 그러면 공유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관리 행위로 인정될 것이냐? 관리 행위 아니에요. 이건 관리 행위가 아니라 관리를 벗어난 거고, 이건 공유물의 변경에 이른다라고 했죠. 그러면 공유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죠. 갑이랑 을이랑 나대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2분의 1씩. 근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갑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을이 왜 너 마음대로 이렇게 했어? 라고 건물에 철거를 청구한 사건이죠. 그럼 을은 갑에게 건물을 철거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었어요. 그럼 갑의 지분이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저 3분의 2니까 과반수죠.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건 관리를 벗어난 변경이니까 얼마가 동의해줘야 돼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관리행위는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공유자의 과반수라고 하면 틀려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과반수 지분권자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이 관리행위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판례는 뭐가 있었냐면 이번 시험에도 이 판례가 출제가 됐는데요.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근데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대차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을이 나중에 나는 이 임대차에 동의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배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를 소수 지분권자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건 관리행위니까 지분의 과반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요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해야죠. 물론 이때 부당이득은 당연히 얼만큼만 지분, 그죠? 그러니까 한 달치 월세로 300만 원 받았다면 그 돈 다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고 100만 원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 판례가 그러면 을이 이 병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이번 시험에 여기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얘한테 부당이득을 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 건물이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럼 상가 건물이면 이제 일정 요건 하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죠. 그럼 주임법에는 없고 상임법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뭐가 있었죠? 계약 갱신 요구 제도 있었죠. 상가에는 없고 주임법에만 있는 게 뭐 있었어요? 상가 임대차에는 없고 주택 임대차만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는 상가는 안 되고 어디서만? 주택. 기억나시죠? 네. 안 나시면 나중에 또 보세요. 그래서 주택에만 있는 게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가 있었고 상가 임대차에만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갱신 요구. 그리고 권리금. 권리금은 당연히 어디서만 나오겠어요? 상가에서만 나오겠죠? 그러면 갱신 요구권은 몇 년까지 행사할 수 있어요? 5년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동안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절 사유가 시험에 많이 나왔죠. 차임을 몇 기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으면 3기. 요거 2기로 바꿔서 계속 냈었고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물을 훼손시켰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거 과실로 바꿔서 많이 냈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이런 경우에는 거절 사유가 되는데 그러면 갱신 요구 거절을 통지하는 건 보존행위일까요? 관리행위일까요? 지금 상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갱신 거절 사유가 돼서 거절 통지한다고 한다면 이건 보존행위일까요? 관리행위일까요? 당연히 지금 우리 관리행위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임대차와 관련되니까 관리행위예요. 그럼 이 경우에 얘가 과반수 지분권자면 요건을 갖췄을 때 단독으로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요게 이제 관리행위고, 그래서 시험은 거의 여기서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가끔 나오는 게 요거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공유물의 분할. 분할이 가끔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은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내용을 본 거냐면
315쪽까지 본 거예요? 그럼 315쪽에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확인하고 가면 314쪽에요. 314쪽에 그 다섯째 줄에 한번 보세요. 다섯째 줄에. 314쪽의 다섯째 줄에 줄거져 있어서 찾기 쉬우실 거예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가 건물이 공유인 경우 상가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한 갱신 거절의 통지도 관리행위에 속하므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른쪽에 부담 나오는데 그 얼마 이상 의무이행을 지체하면 지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냐면 1년이죠. 그래서 2항에 보시면 315쪽에 266조 제2항이에요.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마지막에 셋째 줄에 매수 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 대금을 제공한 다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나가라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판례는 일부만 제공한 사건에서 매수 청구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전부 제공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분할이죠. 그러니까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분할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원칙은 자유롭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들이 거절할 수 있어요? 분할해야 돼요. 분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뭐가 된다고 했냐면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이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럼 이게 형성권이고요. 그럼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 소멸하느냐? 시효 소멸해야 하네? 안 해요. 공유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유 상태가 지속되는데 분할 청구권만 따로 소멸되는 일은 없다라고 했죠.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성질상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지 특약을 한 경우죠. 그럼 성질상 분할이 안 되는 거 뭐 있었어요? 성질상 분할이 안 되는 거 경계표, 담 이런 것들은 뭐 성질상 분할할 수 없죠. 아까 경계표랑 담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상린자 공유라고 했죠. 근데 그거를 쪼갤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 시험에 여기 나왔죠. 경계표나 담은 성질상 분할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집합건물법상의 대지권이라든지 공용 부분 이런 것들은 성질상 분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건 이제 요거죠.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는데 이 분할 금지 특약은 몇 년 내로 할 수 있어요? 5년 내로 할 수 있고, 자, 요거 갱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갱신 연장할 수 있죠. 해도 몇 년 제한이에요? 역시 5년 제한이죠. 그래서 5년 단위로 갱신해 나갈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분할의 방법인데 분할할 때는 제일 기본적인 것은 협의 분할이죠. 그럼 협의로 분할할 때 방법은 뭐 현물 분할이 있고요. 대금 분할이 있고 가격 배상이 있습니다. 어차피 협의로 분할하는 거니까 뭐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뚝 잘라서 나눠 갖는 현물 분할, 또는 공유물을 팔아서 대금을 나눠 갖는 대금 분할, 또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돈으로 배상해주는 가격 배상의 방법,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협의가 성립되면 좋은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판상 분할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재판상 분할이 바로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인데요.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주의하실 점은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협의가 성립이 돼버리면 그때는 재판상 분할이라는 형성의 소를 제기하면 안 되고 뭘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고 했죠. 제일 기본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고, 그리고 이 재판상 분할은 원칙적으로 어떤 분할을 해야 돼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 분할이야 협의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법원으로 가서 재판상 분할로 들어가면 우리 법원은 현물 분할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받았는데 공유자 중에 한두 사람이 빠져도 돼요? 전부 참석해야 돼요? 그렇죠. 이 분할이라는 건 모든 공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예요. 그러면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의 효력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건 뭐예요?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니까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의 변동이죠. 그래서 우리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 대표적으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이에요? 형성 판결. 그럼 만약에 협의가 있었는데 이행이 안 돼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그때 판결 나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건 무슨 판결이냐면 이행 판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형성 판결만이다. 그래서 분할의 방법은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절반씩 면적에 맞춰서 잘라주면 돼요. 현물 분할이니까. 근데 면적을 이렇게 똑같이 쪼개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비싸면 가치에 상응하게 이렇게 쪼개주는 것도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땅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쪼갰는데 쪼개고 보니 갑의 땅이 조금 더 비싸면 갑이 을에게 돈을 플러스 알파로 돈을 지급해서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케 하는 방법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나 일부에게 단독 소유를 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뭘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배상케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현물 분할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땅덩이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요. 현물로 뚝 자르기가 좀 그러니까 당신 누가 갖고 나머지 사람에게 돈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무슨 방법이죠? 가격 배상인데 우리 판례는 이것도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리고 공유자가 되게 많아요. A, B, C, D, E, F, G. 예. 얘들이 다 공유자인데 F랑 G는 나는 안 하고 싶어 이러면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할하는 방법도 인정돼요. 근데 하나 유의하시라고 한 게 이 F나 G가 공유물 분할 소송에 참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해야 돼요. 만약에 소송에 참가 안 하면 이건 필수적 공동소송이니까 이 소송 무효예요. 그러니까 소송에는 참가했는데 분할하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자를 남겨두는 방법도 인정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여기 이제 분할의 방법, 협의 분할과 이제 재판상 분할인데 그러면 그 효력. 자, 분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단독 소유가 되겠죠. 왜냐하면 뭘 원칙으로 하니까. 재판상 분할하면 현물 분할 원칙으로 하니까 현물 분할하면 각각을 단독 소유하게 되겠죠. 그러면 분할하면 소구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소구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구표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공유 지분을 매매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그럼 분할하게 되면 그때부터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 옛날부터 단독 소유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외 있어요. 예외는 상속재산.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분할하게 되면 상속 개시시. 그러니까 언제겠어요? 사망시. 사망시로 소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분할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지분 비율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은 지분 매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담보 책임을 지는데 무조건 다 지라는 게 아니라 얼만큼만 지분 비율.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다가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현물 분할한 거야. 근데 현물 분할하고 보니까 을이 단독 소유하게 된 부분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을이 그냥 운이 없었던 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원래 얘 지분도 어디에 미쳤어요? 전부에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갑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책임질 때는 어떻게 진다고요? 지분 비율로 진다라고 돼 있고, 요거는 법조문이지만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현물 분할된 경우죠. 공유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현물 분할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현물 분할된 곳에 집중된다라고 하면 틀리다라고 했어요. 조심하시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는데 갑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병에게 저당을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공유물 전부의 2분의 1만큼 전부의 지분 비율로 미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과 을이 현물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갑 단독, 이쪽이 을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이 병의 저당권이 갑이 단독 소유하게 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집중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2분의 1씩 미치는지 그걸 묻는 거죠. 집중되지 않고 여전히 지분 비율로 미친다라고 했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요 땅값이요 한 1억 한대요. 근데 2분의 1 지분에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은 거니까 얘는 최대 얼마를 빌려줬냐면 5천만 원 빌려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물 분할했을 때 이쪽으로 집중된다라고 하면 둘이 안면도 있고 하니까 갑이 을한테 야, 나 망했어. 너나 잘 살아 이러면서 여기는 한 2천만 원짜리, 여기는 8천만 원짜리 가치로 분할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되면 경매해도 얼마밖에 안 나와요? 2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피해보잖아요. 근데 만일에 여기에 그대로 지분 비율로 미치면 2천만 원에 2분의 1 나오니까 얼마? 1천만 원. 여기도 2분의 1 미치니까 8천에 2분의 1이니까 4천만 원. 합치면 5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독 소유가 된 부분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분 비율로 미치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 내용이 이제 분할의 효과라고 해서 밑에 318조까지 나와 있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318쪽에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일단 주어진 문제에서 갑의 지분은 얼마예요? 5분의 3이니까 과반수죠.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했을 때 소수 지분권자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누구한테 부당이득 받아야 돼요? 갑한테 받아야지 병한테 달라고 할 게 아니라고 했죠.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얘는 그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소수지분권자죠. 그러면 갑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고요. 4번.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배타적 사용하려면 지분이 과반수가 돼야죠. 근데 을은 과반수가 안 되는 소수지분권자죠. 4번 틀렸고 5번.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그렇죠. 을의 지분까지 넘어갔으면 을의 지분만큼은 무효지만 갑의 지분 이전은 실체관계에 부합이 되는 거죠.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시죠.